레이나 호텔 정문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로 가득했다. 천여리와 강민환이 함께 호텔을 빠져나오는 사진이 밤사이 퍼졌다. 두 사람이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까지 쏟아졌다. 두 호텔 그룹의 후계자가 결합한다는 소문이었다. 천여리는 출근 차량 안에서 기사를 확인했다. 사진 속 민환은 기자들을 막아서며 여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 한 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세기의 결혼으로 바꿔놓았다. 엄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CL 측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대응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리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기사보다 할머니가 더 빠르시네. 호텔 정문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차량 앞으로 몰려들었다. 천 대표님, 강민환 대표님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계십니까? 두 그룹의 합병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마강욱 검사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까? 여리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자 민환이 기자들 사이를 가르며 다가왔다. 그는 여리의 차량 문 앞을 막아섰다. 레이나 앞에 기자들이 벌써 이렇게 몰려오시면 호텔 고객들께 피해가 갑니다. 민환은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억측 기사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이 있을 예정이니 이제 그만 물러나 주시죠. 민환이 여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리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장갑 낀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이 나란히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이 다시 수십 장의 사진에 담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여리는 곧바로 손을 뺐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내가 혼자 걸어 들어갔으면 기자들이 더 달라붙었을 거야. 덕분에 결혼설에 확인 도장까지 찍혔고. 민환은 웃지 않았다.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부인할게.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이용하고 버린 사람이 되겠지. 여리야.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지금 누가 이 기사를 흘렸는지부터 찾아야 해. 민환은 여리를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닫히는 대표실 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서운함보다 걱정이 먼저 번졌다. 그 시각 마강욱도 같은 기사를 보고 있었다. 고필동은 강욱의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휴대전화 화면을 훑어봤다. 잘 어울리네. 호텔 대표끼리 만나면 데이트 장소 걱정은 없겠어. 강욱은 기사를 닫았다. 기자들이 소설을 쓴 겁니다. 마검사가 왜 화를 내? 제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안 났으면 휴대전화를 그렇게 쥐고 있지 말든가. 강욱은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문제는 결혼설이 아니었다. 레이나 호텔 그림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 호텔에 납품된 작품 가격이 정상 거래가보다 몇 배씩 부풀려져 있었다. 강욱은 보고서를 고필동에게 건넸다. 레이나 호텔 비자금 의혹. 고필동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언론에 나온 거 봤어. 설마 이걸 직접 하겠다는 거야? 호텔에 비치된 그림 대부분 천갤러리를 통해 들여오고 있는 거죠? 천여리 대표 숙모가 운영하는 곳? 정확히는 옥게이 관장입니다. 마검사. 천 대표하고 계속 엮이더니 이제 그 집안까지 수사하려고. 강욱은 거래 내역에 표시된 작품 번호를 바라봤다. 집안이 아니라 돈을 보는 겁니다. 그 돈 끝에 천 대표가 있으면? 강욱의 대답이 늦어졌다. 고필동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검사는 의심하면서도 사람을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의심을 접으면 안 돼. 강욱은 서류를 챙겨들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레이나 회장실에서는 백경자가 신문을 펼쳐놓고 여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리가 들어오자 백경자는 결혼설 기사를 앞으로 밀었다. 사실이냐? 아닙니다. 민환이는 내 곁을 지킬 줄 아는 아이다. 좋은 사람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하나요? 좋기만 한 사람이 아니지. 시혜를 이어받을 사람이고 내 자리를 지켜줄 힘도 있어. 여리는 기사를 접었다. 제 자리는 제가 지킵니다. 그러다 한 번 잃었다. 여리의 손이 멈췄다. 백경자는 과거 여리의 파혼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후계 경쟁을 앞둔 지금 손녀가 또다시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두고 볼 수 없었다. 차기우 때처럼 내가 입을 다물면 세상은 내 침묵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민환이까지 밀어낼 생각이면 그게 더 어리석은 거야. 여리는 장갑 낀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았다. 저한테 필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은 기다려주는 게 아니다.
빼앗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회장실 밖에서는 천아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하리는 곧장 옥계희의 갤러리로 향했다. 직원들이 고가의 그림들을 옮기는 사이 옥계희는 작품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역시 끼리끼리. 하리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정말 민원 오빠랑 결혼할 생각 있어서 그런 거야? 옥계희는 딸의 얼굴을 살폈다. 너 민원이한테 마음 있었니? 그런 게 아니라 언니는 늘 다 가졌잖아. 레이나도 할머니 신뢰도 이제 민원 오빠까지. 갖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려운 법이야. 엄마는 왜 그렇게 태평해? 옥계희는 작품 목록 한 장을 접어 서류철 안에 넣었다. 태평한 게 아니야. 때를 기다리는 거지. 무슨 때? 열이가 자기 손으로 무너질 때. 하리는 어머니의 서류철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레이나 호텔에 납품된 그림 목록과 거래 가격이 적혀 있었다. 그때 갤러리 직원이 새로운 작가의 작품 사진을 가져왔다. 옥계희의 시선이 한 작품에 멈췄다. 불타는 호텔 복도 끝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는 그림이었다. 하리도 그림을 바라봤다. 기분 나쁘다. 저런 걸 누가 사? 옥계희는 오히려 작품 사진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작가한테 연락해. 엄마 취향 아니잖아. 옥관장, 우리 작품 바잉 하나 더 할까? 옥계희는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언 미술관에 먼저 보여드려. 거기 이사장님이 미술계에선 큰손이시거든. 그 말을 마친 순간 갤러리 입구에 마강욱이 나타났다. 강욱은 검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거래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옥계희는 당황하지 않았다. 검찰에서 그림까지 보러 오시는군요. 감상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잡으러 오셨을까요? 그건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강욱은 벽에 걸린 그림과 작품 번호를 차례로 확인했다. 레이나 호텔에 납품된 그림 중 일부는 갤러리에 입고된 기록조차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이 호텔 자산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강욱이 물었다. 레이나 호텔에 납품한 작품들은 모두 관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직원들이 처리한 것도 있어요. 수억 원짜리 그림을 확인도 하지 않고 보냅니까? 호텔과 갤러리는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돈까지 한 집안처럼 섞어 쓰셨습니까? 옥계희의 미소가 사라졌다. 말 조심하세요. 거래 가격이 부풀려졌습니다. 작품은 없는데 대금은 지급됐고요. 천아리가 강욱 앞으로 나섰다. 우리 엄마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아직은 확인 중입니다. 언니랑 친한 줄 알았더니 뒤로는 우리 집을 캐고 있었네. 강욱은 하리의 말을 곧바로 받아쳤다. 천 대표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리는 결혼설 기사를 강욱 앞에 내밀었다. 언니가 강민환 대표랑 결혼하면 검사님도 더는 귀찮게 안 하겠네요. 강욱은 기사에 시선을 주지 않았다. 제출할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그가 돌아서자 지환이 갤러리 안쪽에 서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환이 강욱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그 끝에는 방금 옥계희가 숨긴 서류철이 있었다. 강욱은 걸음을 멈췄다. 지환은 입술을 움직였다. 가짜야. 강욱이 다시 서류철을 바라보자 옥계희가 재빨리 그것을 서랍에 넣었다.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강욱은 당장 서랍을 열지 않았다.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변호사와 이야기하시죠. 강욱이 나간 뒤 하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저 검사, 언니랑 무슨 사이야? 그게 중요해. 중요해. 언니가 숨기는 게 있다면 저 사람이 알고 있을 테니까. 옥계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하리야, 괜히 앞에 나서지 마. 내 약혼부터 지켜.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싫어. 하리는 어머니가 말릴수록 열이의 과거를 파헤치고 싶어졌다. 그녀는 곧바로 차기우에게 연락했다. 열이의 전 약혼자였다. 오랫동안 모습을 감췄던 기우는 하리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받았다. 천아리 씨가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는데. 열이 언니에 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나도 열이에 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강욱은 레이나 호텔로 향했다. 대표실에 들어서자 열이는 책상 위에 쌓인 기사와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왜 왔어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강욱은 그림 거래 내역을 내려놓았다. 열이는 서류를 넘기다 굳은 얼굴로 강욱을 바라봤다. 우리 호텔을 수사하는 거예요? 아직 정식 수사는 아닙니다.
그럼 나한테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요? 천 대표가 몰랐는지 확인하려고요. 내가 알았으면? 강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리는 그 시선에서 의심을 읽었다. 검사님은 늘 사람을 그렇게 봐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잡아야 할 사람으로. 천 대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레이나에서 1000갤러리로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빼돌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더 솔직하네요. 여리가 서류를 밀어냈다. 정식으로 조사하세요. 영장도 가져오고요. 강욱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맨손이 장갑에 닿기 직전 멈췄다. 여리는 그 손을 내려다봤다. 왜요? 또 귀신이라도 보일까봐 겁나요? 당신이 다칠까봐 그러는 겁니다. 검사님이 날 믿지 않는 게 더 아파요. 여리는 대표실을 나갔다. 강욱은 따라가지 못했다. 책상 옆에 서 있던 지환이 여리의 뒤를 바라봤다. 지환의 얼굴에는 평소에 장난기가 없었다. 그는 강욱 앞에 다가와 짧게 말했다. 찾아. 뭘? 지환은 그림거래 내역 중 예언미술관이라는 글자를 가리켰다. 그 아래에는 여리의 서명과 똑같은 승인 서명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승인 날짜는 여리가 해외에 머물던 시기였다. 강욱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 여리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천하리는 강민환을 따로 불러냈다. 민환은 하리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표정을 굳혔다. 사진에는 여리와 차기우가 파혼 직전 크게 다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리 허락 없이 과거를 들춰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리는 물러나지 않았다. 오빠, 여리 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알아야 할 만큼은 압니다. 궁금하지 않아? 파혼 후에 도는 소문도 있어. 그만하세요. 언니가 먼저 배신했다는 말도 있고 차기우 씨가 다친 게 언니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 민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소문을 사실처럼 옮기지 마세요. 오빠는 언니가 불쌍해서 결혼하려는 거야? 누가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싫지는 않은가 보네. 민환은 사진을 챙겼다. 이 사진을 퍼뜨리면 하리 씨도 책임지게 될 겁니다. 하리는 민환이 돌아선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언니는 왜 다들 지켜주는 거야? 그날 오후 여리는 레이나 호텔 이사회에 참석했다. 천동주는 비자금 의혹 기사를 출력해 이사들에게 돌렸다. 대표 개인의 결혼설로 회사가 흔들리더니 이제는 미술품 거래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여리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확인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그 확인을 검찰에서 하고 있다면서? 호텔 거래 자료는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동준이 비웃었다. 본인 서명이 들어간 거래를 본인이 조사하겠다고? 백경자가 서류를 살폈다. 여리 서명이 맞아? 형태는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승인한 적 없습니다. 옥게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갤러리 직원이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확인해 볼게. 여리는 게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숙모님은 손대지 마세요. 나를 의심하는 거니? 이 거래가 1000갤러리를 통해 이루어졌으니까요. 게이는 상처받은 얼굴을 만들었지만 손가락은 의자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백경자는 이사들에게 일주일의 조사 기간을 요구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대표든 관장이든 책임을 묻겠다. 여리가 회의실을 나서자 민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사진을 건넸다. 차기우와 함께 찍힌 과거 사진이었다. 여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걸 어디서 났어? 하리 씨가 보여줬어. 하리가 기우를 만났어?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 여리는 사진을 접어버렸다. 그 사람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너까지 알 필요 없어. 왜 항상 혼자 견디려고 해? 여리가 민환을 바라봤다. 내 손을 잡은 사람은 결국 다쳐. 민환은 여리의 장갑 낀 손을 잡았다. 그래도 잡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 모습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기자의 사진에 다시 담겼다. 강욱 역시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여리에게 사과하고 위조된 서명을 알려주려고 왔다. 하지만 민환과 마주선 여리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강욱이 돌아서려는 순간 지환이 그의 앞을 막았다. 가. 어디? 지환은 여리 뒤쪽을 가리켰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복도 기둥 뒤에서 여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기우였다. 여리도 기우를 발견했다. 장갑 낀 손이 민원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기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여리야. 민환이 여리 앞을 막았다. 누구십니까? 여리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결혼할 사이라면서 그 정도도 모릅니까? 여리가 이를 악물었다. 나가. 사과부터 받아야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기우는 여리의 손목을 붙잡았다.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어. 여리가 손을 빼내려 했지만 기우는 놓지 않았다. 민환이 그의 팔을 잡았다. 손 놓으십시오. 당신은 빠져. 기우가 민환을 밀어내고 여리를 끌고 가려는 순간 강욱이 그의 손을 떼어냈다. 누구야? 저런 자식도 인간이라고. 기우가 강욱을 노려봤다. 너 뭐야?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사람. 너 뭐하는 자식이야? 강욱이 신분증을 꺼냈다. 검사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 기우는 강욱과 여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강민환 다음에는 검사야? 여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입 다물어. 내가 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야지. 강욱은 기우의 멱살을 잡으려다 손을 멈췄다.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 여리에게 더 큰 소문이 생길 수 있었다. 기우는 그런 강욱의 망설임을 비웃었다. 내가 너 후회하게 해줄게. 그는 여리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번에도 도망칠 수 있을지 보자. 기우가 떠난 뒤 여리는 민환과 강욱 어느 쪽도 바라보지 못했다. 둘 다 가요. 민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가달라고 했어. 강욱은 여리 앞에 위조 서명이 표시된 자료를 내밀었다. 천 대표가 한 일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리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검사님한테는 그렇게 간단하겠죠. 의심하고 확인하고 아니면 사과하면 끝이니까.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강욱이 자료를 여리의 손에 쥐어줬다. 누군가 천 대표 이름으로 호텔 돈을 빼돌렸습니다. 예언 미술관과 천갤러리가 연결돼 있어요. 여리는 거래 목록을 확인했다. 목록 속 한 작품의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불타는 밤의 아이. 여리는 그 그림을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꿈에서 봤던 호텔 화재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 그림 지금 어디 있어요? 천갤러리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갤러리로 향했다. 하지만 그림은 이미 예언 미술관으로 옮겨진 뒤였다. 옥게이는 직원들에게 모든 거래 장부를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지환이 나타나 빈 벽을 가리켰다.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여리가 번호를 입력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강욱이 주변을 확인하는 사이 여리는 장갑을 벗고 금고에 손을 올렸다. 강욱이 급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맨손이 맞닿자 두 사람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연기가 가득한 호텔 복도. 어린 여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누군가 아이를 안고 불길을 빠져나왔다. 그 사람은 지환이었다. 그러나 지환은 지금과 달리 살아있는 어른의 모습이었다. 그는 어린 여리를 밖으로 밀어낸 뒤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반대편에는 옥게이가 서 있었다. 게희의 손에는 장부와 그림 한 점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현재 예언 미술관 이사장으로 불리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게희에게 말했다. 이 장부가 밖으로 나가면 레이나는 끝입니다. 기억 속 지환이 두 사람을 발견했다. 당신들이 불을 낸 거야? 여리가 강욱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강욱이 붙잡았다. 조금만 더 봐요. 불길 속에서 옥게이가 지환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얼굴이 보이기 직전 기억이 끊겼다.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미술품 거래 장부와 녹음기 하나가 있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첫 장에는 레이나 호텔의 비자금이 예언 미술관을 거쳐 빠져나간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어린 여리의 이름이 있었다. 천여리. 비자금 최종 수령인. 강욱이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갤러리의 모든 불이 꺼졌다. 누군가 금고 앞에 두 사람을 안에서 잠갔다. 복도에서는 옥게이가 휴대전화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개인은 예언미술관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리가 장부를 찾았어요. 수학이 넘어 남자가 낮게 대답했다. 그 아이가 기억하기 전에 처리하세요. 금고 안에서 지환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 여리가 지환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 지환은 여리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장부 마지막 장에 머물러 있었다. 강욱이 서류를 뒤집자 뒷면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화재가 일어나기 전날 촬영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지환은 예언미술관 이사장과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얼굴이었다. 강욱이 지환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당신입니까? 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은 내 형이야. 여리가 장부를 움켜쥐었다. 지환의 마지막 말이 두 사람의 모든 의심을 뒤집었다. 불을 낸 사람도 지금 여리를 죽이려는 사람도 내 형이야.